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8월 15일 광복절날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3건과 단신 3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미국 상원이 1조 달러에 달하는 사회 간접 자본 투자 법안 및 3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는 CNBC 보도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7월 중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5.4% 상승하였다는 CNBC 보도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지난주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32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로이터 통신 보도입니다. 네, 오늘도 3건의 단신을 올렸는데요. 첫 번째 단신은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및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6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해킹 도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네, 오늘의 토픽 Senate passes infrastructure bill and budget framework. Here's what happens next. CNBC 보도 보시죠. 미국 상원이 1조 달러에 달하는 사회 간접 자본 투자 법안과 그리고 3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는 뉴스입니다. 이제 하원이 2개 법안에 대해서 상당 기간 심의할 예정인데요. 우선 8월 23일 예산 결의안을 투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 2개 법안을 연계하여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 결의안 핵심 내용은 사회 안전망 확충과 청정 에너지 추진입니다. 사회 안전망 확충과 관련해서는 의료보험을 확장하고 가계 세금 환급을 강화하며 그리고 취약전 아동 교육을 지원한다는 것 등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공약 사항들이 법안과 예산안으로 반영되자 바이든 대통령이 매우 상원에 대해서 고마워하는군요. 그러나 이러한 팽창 예산에 대해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무분별한 과세 그리고 낭비적 지출이라고 비판하고 있고요. 민주당 내 일부에서도 현 경제 상황을 감안했을 때 과다 예산이고 그리고 이는 경제 공황기의 예산에 해당된다고 반대하는군요. 향후 구체적 예산안 확정 절차가 진행될 텐데요. 먼저 하원이 예산 결의안을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8월 23일 하원 의원 소집이 되어 있습니다. 상하 양원은 통상 8월 초순 중순부터 9월 초순 중순까지 약 한 달간 휴회 기간에 들어가는데요. 이번에 하원은 예산 결의안 투표를 위해서 23일 날 소집하는군요. 이어서 양원 예산위원회가 구체적 예산 법안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게 수주 소요된다고 하네요. 이어서 예산 법안에 대해서 양원이 투표하게 되는데요. 민주당 상원 대표는 9월 15일을 투표 목표일로 삼고 있네요. 일반 법안과 달리 예산 법안의 경우 조정 절차 특례, 레콘실리에이션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원 과반수로서 통과가 가능합니다. 한편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 2개 법안이 상원에서 거의 마무리될 단계에서 하원의 투표를 거칠 것이라고 하네요. 미국은 예산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하원의 권한이 상원의 권한보다 실질적으로 더 크죠. 국민 대표의 동의 없이는 과세할 수 없다는 헌법상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양원에서의 예산안 통과는 가을이 되어야 가능할 듯하고요. 이 양원 통과가 되면 대통령이 사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죠. 상원에서 인프라 법안과 예산안 통과가 결의되자 시장에서는 돈을 많이 푸는 바이드노믹스의 진전이라고 환영하네요. 주가 상승 요인이죠. 네, 오늘 두 번째 뉴스. July consumer prices jump 5.4%, but core inflation is rise less than expected. CNBC 보도 보시죠. 7월 중에 미국 소비자 물가 CPI가 전년 동기 대비 5.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 대비로는 0.5% 상승하였는데요.
2월 이후 6월까지 속도하던 물가가 7월 들어 상승세가 약간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인플레이션, 핵심 소비자 물가는 4.4% 증가에 그쳤습니다. 전월에 비해서는 0.3% 상승하였는데요. 지난 6월에 0.9% 급등에 비해서 상승세가 많이 둔화되었죠. 물가 상승이 둔화된 주요 요인을 보면요. 첫 번째, 그동안 많이 올랐던 중고 자동차 가격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6월에는 전월 대비 10% 이상 상승했는데 7월에는 0.2% 상승에 그쳤습니다. 의류 가격 상승도 크게 둔화되었고요. 특히 교통비는 폭등세에서 가격 하락세로 반전하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로 주가는 상승하고 채권 수익률은 상승세를 멈추었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과 관련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먼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주장, 즉 현재 물가 상승이 단기 마찰적 요인에 의한 일시적 물가 상승이라는 판단은 정확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공급 측면이 아닌 수요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 소지가 매우 크다는 점이 걱정되는군요. 우선 팬데믹 완화에 의한 경제활동 증가가 예상되고요. 그리고 지난 2분기에 6.5% 성장하였는데 이 성장의 주 요인이 민간 소비 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8%나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소비 주도 성장은 물가를 많이 자극하죠. 그리고 고용이 호조를 띠고 있고 임금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확장적 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프라 투자 1조 예상되고요. 그리고 확장적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디맨드 풀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예상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세 번째 뉴스. US jobless claims fall, producer prices post solid rise. 로이터 통신 보도 보시죠.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32만 명에 그쳤습니다. 감소 추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4월 팬데믹이 극심했을 때 614만 9천 명이나 청구했던 것에 비하면 천양지차죠. 그러나 아직도 코로나 사태 이전 평균 25만 6천 명 청구에 비해서는 아직도 좀 높은 수준이죠. 한편 6월 중에 미국 도매 물가 PPI는 전년 동기 대비 7.8% 상승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10년 내 최고 상승률이고요. 향후 소비자 물가 상승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뉴스화된 거죠. 도매 물가 상승 요인으로는 재고가 감소한 점, 그리고 국제 상품 가격이 상승한 것, 그리고 세계적인 성인적 문제로 수입 물가가 올라간 것, 그리고 임금 상승 등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 현재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및 백신 접종자 현황입니다. 세계 확진자 수는 2억 533만 8천 명으로 전주 대비 여전히 높은 2.2% 상승입니다. 사망자 수는 433만 3천 명으로 전주 대비와 같은 1.6% 증가입니다. 백신 접종자 수는 44억 2,816만 9천 명으로 전주 대비 11.1%나 증가했습니다. 한 주 사이에 4억 4,357만 2천 명이 백신 접종을 받았군요. 국가별 순위는 1위에서 12위까지 2주째 순위 변동이 없습니다. 미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프랑스, 영국, 터키,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스페인, 이탈리, 이란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6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해킹 도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관련 최다 금액 해킹 사고 중에 하나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거래소는 폴리 네트워크사이고요. 이 회사는 Decentralized Finance, DeFi라고 해서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도난당한 암호화폐는 테더 디지털 코인스입니다. 테더 암호화폐는 시가총액이 5 내지 6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해킹 사건의 주범은 절치 3일 후에 대부분 송금 반환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3,300만 달러 상당은 아직 미반환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특이하게도 이 해커 반환분 중 2억 6,800만 달러 상당은 해커의 비밀번호가 들어있어서 이 비밀번호 없이는 인출이 불가하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이 해커는 암호화폐 절취 목적이 아니고 재미로 해킹하였다고 하고요. 대부분 이미 반환하였고 비밀번호는 추후에 통지하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해커는 폴리 네트워크사가 암호화폐 반환과 관련해서 50만 달러 지급을 약속했으나 자기가 거절했다고 하네요. 이번에 절취된 테더 암호화폐는 소위 달러화에 연동된 안정적 암호화폐로 자칭하고 있죠. 암호화폐 발행액만큼 달러 예치금을 적립한다는 겁니다. 브레튼 우드 체제하에서 미국이 달러를 금으로 태환해 주는 것과 비슷한 시스템이죠. 그러나 테더 발행액만큼 실제 달러를 예치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고 하네요. 현재 해커 확인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암호화폐 위치는 확인 가능하지만은 해커가 누구인지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해커가 암호화폐를 반환했지만은 이와 상관없이 절도죄는 성립하고 또 앞으로 모방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하네요. 물론 해커를 체포하는 경우에 해당되겠죠. 네, 여기서 암호화폐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암호화폐는 해킹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거죠. 블록체인 그 기장 기술보다 해킹 기술이 더 빠르게 진전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 이면에는 해킹 비용은 저렴한 데 대해서 해킹 성공 시 이득이 크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암호화폐 채굴과 그리고 거래 비용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는군요. 한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발행도 신중을 기해야겠죠. CBDC 해킹이 되면은 위조 화폐 발행이나 같은 거죠. 사회 경제적 충격이 크게 되겠죠. 그리고 현용 화폐 위패 방지 장치는 첨단입니다. 위패 만들기도 어렵고 위패 제조 비용이 더 들게 되죠. 디지털 시대에 중앙은행 화폐도 디지털화가 필요하지만은 디지털 화폐 CBDC 발행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세 번째 단신,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다이어리 보시죠. 다음 주에는 무엇보다 수요일에 FOMC 회의록이 발표됩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테이퍼링 언급 여부가 이제 드러나겠죠. 그리고 화요일에는 소매 판매 동향이 발표되는데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관심이 가고요. 지난주에는 기술주보다 경기 순환주가 호조를 띄었는데요.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하고 실업수당 청구 감소 등 전반적으로 경기 호전 신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란 말이 다시 유행하는군요.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란 통화 재팽창으로 경기 상승 시에 경기 순환주가 투자가 유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머니 스플라이, 돈의 시장 지배력이 어떤 재료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 확대, 팽창 예산 등으로 리플레이션이 오면은 경기 순환주가 좋다는 거죠.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제 세계 경제는 지금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광복절 연휴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며 말미에 푸시킨의 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를 올렸으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